네, 오늘은 제가 뮤지컬 베토벤을 보고 와서 전반적인 리뷰와 그리고 공연을 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갔으면 재밌었겠다 싶은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베토벤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평양냉면 같은 그런 뮤지컬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보고 나서 은근히 계속 생각나는 그런 공연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연 줄거리와 감상평을 말씀을 드리고 박효신, 홍강호 배우 느낌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보기 전에 알면 좋은 실제 역사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왜 이걸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작품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합창 교향곡 환희의 송가로 시작을 하는데요. 나이든 베토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장면이 마지막에 엔딩 장면하고도 연결이 돼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 절묘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초반 연회장 장면이 나오는데요. 귀족 파티에서 베토벤이 연주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주하는 베토벤을 극중에서 귀족들이 좀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실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 때 음악가들은 후원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베토벤도 귀족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베토벤은 귀족의 광대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독립된 예술가를 지향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 연회장 장면에서 베토벤이 폭발하거든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귀족들 노름판에 광대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꽉 내려치고 공연 도중에 나가버리거든요. 이 예술가가 귀족의 소유물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 등장인물로 요한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토벤의 동생 카스파의 애인 그리고 부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베토벤이 이 요한나가 첫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막 싫어하는 티를 내요. 막 저 여자하고는 안 된다, 동생한테 막 이런 말도 하면서. 처음 볼 때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막 결사반대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실제 요한나가 어땠는지, 그리고 요한나와 베토벤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고 가면은 그 베토벤의 감정을 좀 이해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요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굉장히 악행을 많이 저질렀고, 남성 편력이라든지 실제로도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고 소문도 안 좋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1811년에 진주 목걸이를 횡령한 사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베토벤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동생의 결혼을 실제로도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극에서도 요한나가 처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동생한테 저 여자는 안 된다, 결혼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결사반대를 하거든요. 조금 더 베토벤의 감정이나 대사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 카스파라는 인물과 베토벤의 관계인데요. 카스파는 베토벤의 동생이고 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형을 지키는 한 사람, 그저 나야 라는 넘버의 한 소절이 있고요. 그래서 이 넘버를 부를 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맞았던 베토벤의 상처가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베토벤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이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아버지가 폭언과 강압적인 피아노 교육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땠냐를 살펴보면, 이 베토벤의 아버지는 술 문제가 있었고 혹독한 교육을 실제로도 했었다. 그래서 베토벤을 모차르트와 같은 신동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과 연결되는 부분이 카스파가 형, 아빠 같아 이런 말을 하니까 베토벤이 굉장히 여기서 또 분노를 하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혹독하게 베토벤을 대했다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조금 더 공연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다음입니다. 이 주요 등장인물로 안토니 브렌타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니라고도 극 중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 토니와 베토벤의 실제 관계를 살펴보면 실제로도 가까운 친구이자 후원자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이 브렌타노 가족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유명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베토벤에게는 불멸의 연인들이 있는데요. 그 불멸의 연인 후보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토니입니다. 다만 이 불멸의 연인이 토니라는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서는 토니를 베토벤의 음악을 깨우고 또 정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친구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명과 먹먹한 소리 그리고 홀령 같은 무대 효과가 나오고, 실제로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청력 이상을 겪었다고 하고 이 문제는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연에서 피아노 배틀 장면이 나오거든요. 술집에서 피아노 2대를 놓고 막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연에서는 상대방이 도발을 하지만 그냥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베토벤은 즉흥 연주의 천재라고 해요. 공개 연주 대결을 실제로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굉장히 명성을 얻었다라는 실제 배경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중요한 장면이 카스파의 죽음인데요. 동생이 형 베토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형, 내 아들 카르를 부탁해. 이 말을 남기고 동생이 죽게 되는데요. 공연에서는 여기까지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역사를 알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역사는 어땠냐? 베토벤과 요한나가 치열한 양육권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토벤은 요한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자기 조카인 카르를 맡길 수 없다. 무조건 내가 데려와서 양육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몇 년간 양육권 소송을 벌이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누가 제대로 키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권 분쟁은 결국 베토벤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베토벤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토벤도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처럼 이 카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카를은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베토벤은 자기와 같이 카를이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엄하게 하고 뭐 이런 양육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죠. 조카를 지키려는 마음이 컸지만 방식이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카를한테는 사랑보다 통제와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나중에 카를은 극심한 부담 속에서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 인생 최고의 아이러니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베토벤이 조카를 지키기 위해 양육권 소송을 했고 거기서 승소를 했지만 결국 자신도 아버지처럼 엄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베토벤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닮아가고 있었다 라는 점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공연 보는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연의 마지막 장면은 베토벤이 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댈 사랑했던 날 가끔은 기억해주고, 이 사랑의 대상이 뭐냐면 음악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연은 이 베토벤과 토니의 사랑 이야기로 좀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이번 공연은 토니와 베토벤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존재, 소중한 친구라고 계속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오히려 베토벤이 노래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계속해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음악에 대한 자신의 의지, 사랑 이런 것들을 노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환희의 송가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또 실제 일화가 있는데요. 실제 베토벤이 이 환희의 송가를 지휘를 했는데 박수와 환호를 듣지 못했다고 해요. 당연히 지금 귀가 안 좋으니까 박수 소리도 안 들렸겠죠. 그래서 무대에 있던 누군가가 베토벤을 객석적으로 이렇게 돌려 세워줬다고 해요. 아, 지금 공연이 끝나서 관객들이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베토벤을 돌려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환호를 그때서야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뮤지컬 베토벤 공연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환희의 송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객들은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도 실제 배우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베토벤의 연기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암전이 됐다가 다시 한번 불이 켜지면서 무대에 있던 토니가 베토벤을 이렇게 돌려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관객도 다시 한번 박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공연을 보고 나서 이게 실제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공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박효신 배우와 홍강호 배우의 느낌은 어땠냐 말씀드리면, 박효신 배우는 굉장히 섬세하고 그 내면의 여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베토벤의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강호 배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더 취향에 맞았고, 조금 더 거칠고 인간적인 고통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두 배우 실력은 모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제 취향에는 홍강호 배우의 베토벤이 조금 더 맞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을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베토벤의 삶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악가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완성을 시켰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베토벤 후기 때 이미 청력을 거의 다 잃었다 그래요. 다 잃었는데도 이 환희의 송가라든지 역사적인 작품들을 이 시기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요. 인간 베토벤을 보면 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주요 고난을 다시 말씀드리면, 술주정 아버지와 혹독한 어린 시절, 그리고 점점 잃어가는 청력,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귀족에 의존하게 됐던 것, 그리고 동생의 죽음, 조카 칼을 양육권 분쟁까지 인생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이 작품은 그냥 줄거리만 따라가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토벤의 실제 삶을 알고 보면 대사라든지 넘버의 해상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보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미리 찾아보고 갈 걸, 좀 알고 갈 걸. 그랬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됐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